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영화가 현실인지 현실이 영화인지 참으로 백주대낮 현실 속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괴롭히며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힘으로 빼앗는 자들을 우린 깡패라 합니다. 그들은 소위 조직이란 논리로 배신자를 응징하거나 조직에 도전하는 사람이나 상대 조직에 보복을 가해 자신들의 우월함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오로지 조직에 충성한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조직의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것이며 그 우두머리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항상 오른팔, 왼팔로 불리우는 이 인자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방패의 마개로 활용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느와르 영화를 통해 보스로 불리는 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앞에서 싸우는 이인자들의 뒤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인자들이 쓰러지면 바로 자신이 공격을 받을 것을 알기에 이인자들의 실수에도 눈을 감아주고 보호해주는 그들, 깡패들의 조직 논리를 영화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스는 이인자가 자신의 명령을 어길 시 다른 수적을 통해 이인자를 제거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반드시 관철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깡패가 하는 짓입니다. 그것이 영화 속에 나오는 살인까지 가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반드시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표창장 하나로는 도무지 엮어내기 어렵다 판단하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최강욱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검찰이 기소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인해 윤 총장의 측근들이 대거 좌천된 상황에서 새로 영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임 이후 수사팀으로부터 최 비서관의 기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열흘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최강욱 기소 하루 전인 오후 4시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첫 면담 대면 지시를 내립니다. 최강욱을 기소하라. 그러나 이 지검장은 별 반응이 없자 4시 반경 송경호 3차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최강욱 기소를 종용합니다. 이에 송경호 차장검사는 당시 고영군 반부패 2부장과 함께 이성윤 지검장을 찾아가 최강욱 기소를 명하라 따져 묻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지검장은 꼼짝 안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자 윤 총장은 밤늦게 심야에 전화를 걸어 질책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오전 다시 송경호 3차장 검사에게 전화하여 차장 전결로 최강욱을 기소해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윤 총장 아래 이성윤 지검장, 그 밑에 송경호 차장, 이서열 순서라고 하면 윤 총장이 이성윤을 패싱하고 바로 송 차장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송 차장은 대놓고 서울중앙지검 확대 간부회의에서 윤 총장의 취임사를 그대로 읽으며 상관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박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현재 검찰의 말도 안 되는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검찰이라는 조직 논리에 의한 기소인지 아니면 검찰 수장 1인의 생각과 아집 그리고 독선에 의한 기소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조국을 엮어내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표창장, 인턴 등의 정말 어처구니 없고 헛웃음만 나오게 만드는 걸 가지고 말입니다. 누구의 장모처럼 조국, 최강욱의 장모들이 어디 땅이라도 약간의 차익을 보고 구매한 흔적이라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상상조차 되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깡패들과 조폭들의 영화처럼 이번에는 검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2017년 3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저격한 영화가 개봉되었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폼나게 살고 싶었던 배우 조인성이 역할을 맡은 태수가 대한민국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설계자 배우 정우성이 연기한 한강식을 만나 세상의 왕으로 올라서기 위해 온갖 협잡을 펼치는 검찰들의 이야기를 다룬 현실과 영화의 경계선이 모호해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가 개봉되었었습니다.
더킹에서 조인성은 무소불위 권력 쟁취를 꿈꾸는 검사 박태수 역을, 정우성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검사장 한강식 역을, 배성우는 권력 앞에서 순종적인 한강식의 오른팔 검사 양동철 역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지켜볼 대목 중 하나는 바로 검사장 역을 맡은 정우성이 자신의 오른팔인 배성우가 역을 맡은 양동철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조인성 같은 행동대원은 버릴지라도 자신의 오른팔이 잘못되면 바로 자신에게 칼이 돌아온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된 지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국민이 더킹이란 영화를 현실 속에서 똑똑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대사 중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당한 것에는 보복을 해야 된다. 아주 복잡한 정치 엔지니어링의 철학이거든. 이거 터지면 대한민국 뒤집어진다. 내가 역사야. 이 나라고. 등 현실을 제대로 겨냥한 촌철살인 대사들은 관객들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명대사 중 내가 역사야. 이 나라고 라는 대사가 생각납니다. 황희상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은 우리 덕에 대통령이 됐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둘과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는데 문재인이라고 구속 못할 거 없다. 란 말을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지난 4월 개인 페북을 통해 윤 총장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가 따져 물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상당한 명예훼손감임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은 아직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윤 총장은 채널A 한동훈 사건에 대해 자신의 측근 사건이므로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꼼수를 부립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결정해버립니다. 일개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면 검찰총장께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윤 총장 스스로 공언했던 보고 및 지휘 회피는 대국민 기만 전술이었고 실제로는 부장회의를 움직여 자신의 입맛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자문단을 열고 한동훈과 이동재의 검언유착 수사를 무마할 작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은 근거 규정이 법률이나 대통령령, 법무부령도 아닌 대검이 만든 자체 규정의 하나인 예규입니다. 이 또한 비공개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이 예전에 해오던 방식과 같다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말합니다. 자문단 구성을 윤 총장이 지명하여 임명하고 운영 방식도 윤석열 총장이 자기 입맛대로 결정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건 실제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할지 여부를 결정할 부장회의에 참석한 차장 부장들은 자문단 소집과 관련해 난상토론을 벌였고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자문단에 회부할 요건도 안 돼 추후 다시 회의를 열기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버리고 부장회의에서 결정됐다며 자문단 회부를 공지해버립니다. 또한 그 부장단 회의에는 총 6명이 참석했는데 엄연한 부장인 한동수 감찰부장은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현재 한명수 전 총리 검찰의 모해 위증교사 사건을 감찰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부장입니다. 대체적으로 검찰부장들은 총장의 친복들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추 장관의 첫 간부 인사로 인해 당장은 지휘체계 때문에 윤석열을 떠받치고는 있어도 충성을 바칠 특수부 출신의 오랜 인연은 없습니다. 김관정 형사부장은 윤 총장의 뜻대로 자문단 추진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이수건 인권부장은 한명숙 수사조작 감찰건에서 윤 총장이 감찰과를 지휘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건으로 부장단 회의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질 정도라면 6인 중 최소 2명 이상 어쩌면 3명까지 윤 총장의 뜻과 꼼수에 거역하고 반기를 들었다란 뜻이 됩니다. 이쯤 되면 윤 총장의 리더십은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전면에서 한동훈을 비호하는 대신 자문단을 내세워 수사를 차단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공식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대검 간부들 절반가량이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그 사실이 언론에 폭로까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망의 막장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느와르 영화 속의 장면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오른팔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고 지키려 하는 것이 애처롭게까지 합니다. 그가 쓰러지면 바로 그 다음 수많은 칼날들이 자신을 향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사표를 집어던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수구 세력의 필마가 되어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시키기 위해 눈물나는 지원 사격을 해주는 조중동과 검은 유착 세력들에게 보여줄 스스로 정무적 감각조차 없는 인물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의 7월 출범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함에 따라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을 서두르면서도 야당의 겁으로 추천위 구성이 어려워지거나 후보 추천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한 플랜 B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7월 15일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돼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정을 거부하면 추천위원회가 꾸려질 수 없어 공수처 관련 논의가 공전될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겨우겨우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사실상 비토권을 가진 야당 측 위원이 후보 추천을 계속 거부하면 공수처장 후보의 선정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압도적 의석 차이로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가지기 힘든 상황에서 야당이 전국 대응 카드로 추천위와 추천권을 10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안에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 하고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박병석 국회의장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성패에 해당하는 큰 일들이 결정되게 생겼습니다. 박병석 의장님, 다음 달 7월입니다. 또 지금처럼 그때도 이런저런 협치를 이유로 연기를 하진 않으시겠지요? 어찌됐든 윤 총장은 잘했든 잘못했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현 정부 부처의 청장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사퇴 운운하는 등 많은 말들이 불거지게 되면 미통당에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됩니다. 윤 총장 문제가 공식적으로 여야 사이의 공방 문제로 대두되면 미통당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정쟁거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을 특검으로까지 끌고 가게 되면 미통당에게 난동을 부릴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역대 특검들 중 제대로 결과를 낸 특검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세력에 의해 임명되는 특별검사가 정치적인 눈치를 보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박근혜 특검의 경우 판사나 변호사 출신이 아닌 현직 검사인 윤석열이 칼잡이로서 마구잡이로 칼질을 한 결과로 성과를 얻었지만 현직 검찰청장에 대해 마구잡이 칼질을 할 검사는 거의 없을 것이고 판사 변호사 출신은 그런 칼질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빛나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서 말한 공수처법은 처장 추천 문제를 비롯해 세부적인 여러 부분들을 적잖이 수정해야만 현실적으로 실범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달 정도는 더 걸린다고 봐야 하고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반년 이상 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애초에 검찰의 책임자,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면 직접 감찰을 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그러라고 있는 장관 자리입니다. 장관이 공석도 아닌 상황이고 장관이 두 가지 특수 권한, 즉 직접 감찰을 할 권한과 검찰청장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는데도 파장을 우려해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특검은 확실한 물증과 명분 등으로 전국이 변하지 않는 한은 원칙적으로 가지 않는 것이 맞고 공수처를 가더라도 법무부 감찰을 한 후에 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단 국회 법사위의 역할은 예외입니다.
당면한 윤 총장 문제 외에도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법사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추미애 장관이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향후 정치 인생을 위해 최대한 다치지 않기를 바라고 보신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는 온전히 장관직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상처를 각오하고 그 상처를 훈장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민들이 더 이상 현실 속에서 깡패 영화를 보는 일이 없게 하는 유일한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